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 이야기하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20일 24번째 시간은 재개발 지역에서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빌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평가,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단독주택과 빌라의 매매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단독주택과 빌라의 감정평가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원하는 입주권 크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건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과 빌라의 매매 가격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샘플로 한남 뉴타운을 이제 한번 한남 뉴타운의 수준을 제가 이렇게 샘플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샘플이기 때문에 좀 가격 수준이 좀 높게 보이시겠지만 굳이 한남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여타의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그 숫자의 비교, 빌라나 단독 간의 어떤 가격 수준의 차이, 비교 그런 것은 뭐 비슷하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 좀 숫자가 좀 비싸더라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빌라 대지지분 10평 정도가 매매 가격이 한 13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지지분 한 평당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가격 시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한편 한남뉴타운에서 이제 빌라인데 대지지분이 한 20평 정도로 좀 크다. 즉 위에 거보다 2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런 것의 매매 가격은 16억 정도로 볼만합니다.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죠. 이 대지 지분은 2배나 차이가 나는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13억에서 16억 정도로 뭐 2배가 아니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지 면적이 2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현재 가격을 한 13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단독주택은 땅 한 평당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단독주택인데 땅 면적, 대지 면적이 한 50평 정도로 좀 크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한 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매매 가격은 한 20억 정도로 볼만 합니다. 이거보다 약간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제가 일반화 시킨 숫자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50평 땅을 가진 단독주택이 20억이다 라고 하면은 땅 한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가 매매 가격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시면은 빌라의 땅 한 평당 가격은 단독주택의 2배 수준 정도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빌라가 10평짜리가 13억인데 단독주택 20평짜리도 13억 정도. 땅 면적은 2배인데 매매 가격은 뭐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면적이 2배 정도로 크다라고 해서 가격도 그 2배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 샘플 같은 거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페이지는 이제 한남뉴타운의 이제 실제적인 그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독주택에 대한 실거래 가격입니다. 2019년도에 보강동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큰 이제 보강동에서
매매가 된 모든 단독주택들을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땅 한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단독주택이 땅이 15평 미만짜리는 19년도에 평균 땅 한 평당 6,680만원 정도의 매매가 됐다는 얘기고요. 땅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평당 매매 가격이 이제 싸지는데, 단독주택 땅이 50평이 넘어가는 것들은 19년도에 평균 4천만원 수준 정도에서 매매가 됐더라라는 이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작은 땅을 가진 단독주택은 평당 가격이 비싸고, 땅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땅 한 평당 매매 가격은 이렇게 좀 싸진다. 이제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에 대한 것도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9년도에 한남뉴타운에서 매매가 된 모든 빌라들의 이제 매매 가격 분석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위에 것은 이제 거래 건수입니다. 그 빌라의 대지 지분 크기별로 몇 건의 매매가 되었는지 그 건수를 체크를 한 것이고요. 밑에 것은 빌라의 대지 지분 한 평당 얼마의 매매가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빌라인데 이제 대지 지분이 5평 미만짜리의 초소형 빌라다라고 하면은 대지 지분 한 평당 매매 가격이 1억 8천만 원 정도에 실제로 매매가 됐다는 얘기고요. 빌라인데 대지 지분이 좀 크다. 대지 지분이 좀 크다. 커지면 커질수록 대지 지분 한 평당 매매 가격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단독주택과 빌라의 감정평가 차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빌라가 대지집은 10평짜리가 앞장에서 제가 시세가 한 1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빌라면 한남뉴타운에서 이 정도 빌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나중에 이제 받게 되면은 about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뭐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할 만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감정평가액은 일반화 시킨 것이고요. 굉장히 좀 편차도 있을 것이고, 또 구역마다의 사업성의 수준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발생할 것인데, 그냥 일반화시켰다,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일반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에서 예를 들어 빌라의 대지 지분이 2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앞장에서 제가 매매 가격 한 16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대지 지분 20평 정도 되는 빌라는 감정평가액을 한 11억 정도로 받을 만하다. 일반화시킨 숫자가 이 정도 될 만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20평짜리 땅 20평짜리, 이게 아까 매매 가격은 빌라의 10평짜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이 단독주택 20평 정도 되는 것의 매매 가격은 13억 정도고, 이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예상되는 감정평가액도 7억 정도로 이 정도로 됩니다. 즉 빌라의 10평 대지 지분 가진 빌라와 단독주택 땅 20평 정도 되는 것은 현재 매매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향후 받게 될 감정평가액도 서로 비슷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좀 크다, 한 대지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20억 원 정도 매매 가격이 될 텐데요. 이거보다 약간 더 높거나 할 건데, 이 정도 단독주택 한 50평 정도 되면은 감정평가액을 한 16억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할 만도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많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빌라의 대지 지분 한 평당 감정평가액은
단독주택의 땅 2평 정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2번 땅 면적이 2배 정도로 크다라고 해서 감정평가액도 비례적으로 2배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물건의 종류, 즉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주택이냐, 나대지냐, 이러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도 혹은 입지 조건에 따라서도 대로가에 있느냐, 맹지 쪽에 있느냐, 그런 입지 조건, 또 기타 여건, 다양한 여건도 있고요. 또 이런 감정평가는 배분, 형평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같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입주권 평형을 받기 위한 물건 크기 수준이라고 해서요. 25평이냐 33평이냐 중대형이냐, 그러한 어떤 원하는 평수에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기의 물건이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구역의 이러한 구역의 평형별 분양 세대수를 알아야 하고요. 또 조합원 숫자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몇 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물건의 크기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전에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과연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교적 작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큰 평수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비교적 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작은 물건에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좀 규모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채, 아파트 두 채, 1+1 이렇게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물건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 변동성이 그냥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화시켜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33평 입주권을 받기 위한 물건의 크기 수준이라고 하면, 빌라다라고 하면은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는 되어야지 33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그래도 한 20평 정도는 되어야지 33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 좀 보편타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이제 한류 샘플입니다. 중대형 25나 33평이 아닌 45평 이상 중대형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빌라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지 지분이 한 25평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단독주택 소유자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이 40평대 초중반 정도는 되어야지 한남 뉴타운에서 45평 이상 중대형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건 크기에 따른 매매 가격. 작은 것일수록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P가 많이 붙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2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 또한 2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작은 물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고요. 물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자층이 좀 얇기 때문에 가치 대비 가격이 약간 저렴해 보인다. 그렇게 매매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에 따른 매매 가격인데요. 건물의 크기가 아닌 땅의 크기 측면에서 이렇게 볼 경우 땅 한 평당 매매 가격은
아파트의 땅 한 평당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빌라가 비싸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고 나대집,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땅 한 평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땅 한 평이 비싼 이유는, 나대지는 이렇게 싼 이유는 똑같은 땅 한 평일지라도 그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른 그것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건 가치의 수준에 대한 이제 이해라고 해서요. P는 프리미엄은 작은 물건일수록 많이 붙어져 있고, 물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미엄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땅의 효용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파트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고 빌라 단독순으로 이렇게 효용가치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의 순위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입주권 평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것도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단독주택 투자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투자가 좋은지에 대한 가치 대비 가격적 측면에서 아주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2020년 4월 20일 24번째 시간, 재개발에서 단독주택과 빌라에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